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참이 가남 승인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요게 승인이 안 난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 중국 이야기라서 승인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끝이 났죠.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기 PR은 그러면 어느 정도 처지할까? 한 20 쳐주면 되냐? 아니면 100? 아니면 50? 아니면 1000?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중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죠. 여러 가지 저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HLB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자,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상당히 지금 이 운대가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오리지널 중국 약물들 면역항암제, 식도암 치료제로 FDA 승인되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면역항암제들이 계속 FDA 허가를 받아내는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 이유는 중국이 너무나도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수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틀어막겠다. 그런 겁니다. 계속 딴지 걸고 있죠. 반도체, 2차전지, 최근에는 조선까지도 어떻게 틀어막겠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틀어막겠다.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딴지를 걸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까지 생물보안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인의 이런 DNA 유전자 데이터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생물보안법, 그래서 생산도 중국 기업에서 하지 마라 웬만하면,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나 이렇게 약물이 만들어져서 승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이 좋으면 허가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건 뭐 생물보안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허가는 해주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HB 같은 경우는 때도 잘 만났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파이널 리뷰까지 아주 무난하게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갔고, 또 여기에다가 최종 이 청문회까지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면 허가 난다 라는 쪽으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허가가 이제 났다 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영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 이게 또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진정원 회장께서 매출 2조 4천억, 영업이익 2조, 그것도 리보세라님만 캄넬리주마업의 판권은 제외해놓고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게 2027년도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PER을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PR을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을 보면은 뭐 이 정도를 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PER이라는 게 뭐냐?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죠.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고 한 주당 순이익 EPS, 그걸 EPS라고 그러죠. 어닝 퍼 셰어. 그래서 이 EPS로 나눈 수치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PER이 얼마 되냐 하면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인지 보고, 주가가 얼마다 그러면 이 한 주당 벌어들이는 EPS가
얼마다. 그렇게 해서 비율이 나오는 게 PER입니다. PER. 중요한 거는 순이익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순이익이 1000억이 나오더라. 1년에 순이익이 1000억이 나온다. 그럼 이 회사의 현재 시총이 1조다. 그러면 PR은 10입니다. 10. 순이익이 1000이니까 1000 곱하기 10은 1조. 이렇게 나오죠. 그럼 PR이 1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이 PR이 성장주들에는 PR이 상당히 높게 부여됩니다. 성장주에는. 그래서 테슬라도 초기에 PR이 1000이 넘어갔죠. 1000. 초기에는 PR이 1000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한 스타트 지점이다. 그러고 이제 그게 확장이 되는 시기다 라고 하면은 계속 크게 커지는 시기가 되죠. 그럼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고 이 PR은 엄청나게 높게 평가가 된다. 왜냐하면은 올해는 뭐 PR이 1000이지만 내년 되면은 500으로 떨어질 거고, 그 후년 되면 100으로 떨어질 거다. 그만큼 가파르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 라는 게 계산이 딱 나오죠. 계산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올해 PR은 1000, 1500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이 PR이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면은 PR이 1000이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통짜로 샀을 때 내 수익을, 투자한 금액을 완전히 내가 회수를 하고 이 회사가 이제 그냥 공짜로 산 것처럼 되려고 하면은 투자 비용을 다 회수를 하려면 100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1000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1000년 걸리는 걸 누가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의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첫 번째 시작 연도는 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순이익이 100억이 났다. 그래서 PR이 1000이다. 에이, 저 완전 고평가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 해에 1000억이 아니고, 그 다음 해 순이익이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나버렸다. 그러면 1년에 10배씩 성장하죠. 10배씩. 10배가 성장이 일어나 버리면 PR이 그 다음 해에는 1000이 100이 됩니다. 100. 근데 그 다음 해 또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1000억 갔다가 1000억에서 1조가 돼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PR이 10이 돼버리죠. 10.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초창기, 성장이 막 시작되는 초창기 또는 성장이 그렇게 일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이 일어나게 되면은 PR이 뭐 1000, 2000까지 올라옵니다. 한때 신풍제약이 안 됐죠. 그거는 PR이 거의 2000까지 올랐습니다. 2000. PR이 2000까지 올랐다. 테슬라도 PR이 1000이 넘었습니다. 초기에 크게 올라갈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더 많은 큰 돈을 벌고 하면서 PR이 이제 팍팍 낮아졌죠. 1000에서 그 다음에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400으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되니까 100으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되니까 또 뚝 떨어져서 뭐 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죠. 초창기에는 이 PR이 엄청나게 높게 부여가 되는 거다. 심지어 그래서 제조업인 테슬라도 제조업이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제조업인데, 이 에코프로가 잘 나갈 때 15배 올랐죠. 작년에. 얘가 진짜 잘 나갈 때 PR이 1000 넘었습니다. 1000. 지금도 329죠. 지금도 329다. 얘 지금 성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죠. 순이익이 오히려 깎이고 있죠. 이렇게. 순이익이 깎이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PR 329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아직도 어마어마한 고평가 있죠. 이거 진짜 성장하는 거 맞아? 이거 좀 의심되는데 이런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거는 전기차가 이제 버블이 좀 꺼졌지만 다시 불 붙는 시기가 오게 될 거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닉과 한일중합, 가남 지금 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미국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계속 성장이 크게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PER이 어마무지하게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버슈팅 피크를 치는 수준이 되면은 이 PR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다가 버블이 좀 꺼지면서 좀 내려오고 제자리 좀 찾고 그러고 다시 이제 성장성이 또 보인다. 그러면 다시 상승하고 이런 엄청나게 큰 파동이 일어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은 돈을 못 봅니다. 저거는 과열이야 이렇게 해버리죠. 시장이 원래 비이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딱딱 계산된 지표 데이터, 이 과열이 일어나면 계속 과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이 주식판은 딱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또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또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원래 비합리적입니다. 원래 주식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먼저 주가는 반영이 돼 선반영이 돼요. 선반영. 그래서 테슬라도 선반영이 되면서 PR이 1000이 넘어갔어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서 계속 밀고 올라간 겁니다. 끝도 없이 올라갔죠. 테슬라가.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주식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